그 물건에 대해서 조사하는 모든 그런 활동들을 다 파밍이라고 하는데, 리크루팅도 무조건 에이전트를 채용하는 게 리크루팅이 아니라는 겁니다. 리크루팅이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에이전트 분들의 인당 생산성을 늘리는 것도 리크루팅이고, 에이전트를 채용하는 것도 리크루팅이고, 에이전트들이 안 나가게 하는 것도 리크루팅. 네. 한 명이 안 나가면 한 명 뽑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경력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활동들, 그래서 사무실의 가치를 높이는 활동들을 리크루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표님들 혼자만의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사무실 전체 구성원들이 다 같이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 편하실 것 같고, 이 두 가지 활동을 같이 잘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영업사원이잖아요. 저도 지금 가맹사 개설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저도 영업사원이어서 저도 다 똑같이 포함이 되는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두 가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간단하지만 어려운 계획을 세우고 실행인데, 제가 이번에 미국에서 따끈따끈한 신책 하나 가져왔어요. 가신 분은 다 아시죠? 그 데이브 리니거 창립자 데이브 리니거 씨가 집필한 도서인데, 여기 책 받으신 분들 한번 열어보셨나요? 네, 그건 이제 비밀로 하겠습니다. 아, 네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더 퍼펙트 10인데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골 세팅 앤 플래닝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목표를 결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네. 그 작년에 베스트 스텝상 받으신 장미정 부장님, 골드에셋에 이제 사업 계획도 이제 노래 많이 좀 세우시고 잘 지금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뭐 리크루팅 응. 쪽에는 15% 정도 15% 네, 정도? 달성 중입니다. 지금 1분기가 딱 지났으니까 15%면은 좀 낮죠? 그럼 이제 또 다음 분기 또 좀 더 준비하면 되고. 네. 사실 저도 계획을 세운 올해 목표가 있고, 올해 목표 숫자에 대해서 계속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조금 부진한 게 있어서 1분기 때는 저희도 다음 분기 때 좀 더 넘겨서 좀 더 목표를 높여서 잡고, 그 수시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계획을 세우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달성하고 있는지 분기별로, 월별로, 주별로 계속 체크하면서 달성률을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크루팅이란 에이전트의 채용이 될 수도 있고, 인당 생산성 증대, 결국에 이제 계약을 많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사무실에 대한 홍보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실에 다른 사람을 오게 하는 것도 다 리크루팅이에요. 그게 고객이 될 수도 있고, 에이전트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부동산에서 근무하는 에이전트가 될 수도 있고, 다 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유모차님이 간단하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하는 행사가 하는 이유가 저희만을 위한 축제도 있지만, 저희를 다른 분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을 때, 고객분들이 됐든, 아니면 뭐 잠재, 뭐, 미래에 내 사무실에 올 중개사가 됐든, 이제 그런 분들도 초대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리크루터라고 있는데, 그 미국 가맹사에 좀 잘하고 있는 가맹사 가보면 스텝이 있고, 이제 그 리셉셔니스트가 있고, 또 이제 리크루터라는 스텝이 있습니다. 이건 좀 전문적으로 채용만 담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통 그런 업무예요. 제가 그 행사에 초대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리맥스 코리아도 계약을 한 거잖아요. 리맥스랑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한 거잖아요. 했을 때, 얀 레파라는 담당자가 있었어요. 담당자가 이제 그 국가별로 계약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알포 컨벤션에 고객들을 초대를 한다는 거예요. 초대를 하면 알포 컨벤션에 왔던 사람들 중에 90%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만약에 내가 정말 뽑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꾸준히 관리를 해서 코리아 컨벤션이 됐든 뭐 A&D가 됐든 근데 오면 확실히 좀 더 좋은 느낌을 줄 수가 있잖아요. 되게 쉽게 우리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고 알려줄 수 있고 그런 거를 뭐 영상을 찍든 이런 걸 해서 우리 회사 계정에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활동들 되게 중요하고요. 뭐 매월 최소 한 번 사무실이나 팀에 대해 교육하는 마케팅 자료를 뭐 그런 담당자들한테 보낸다든지 내가 좀 타겟팅하고 있는 그런 중개사들한테 공유를 한다든지 그래서 보내는 자료에는 그냥 막연하게 자료 보내는 게 아니라 이러한 활동들이 우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된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려주고 약간 솔루션을 간접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리맥스를 가입해야 하는 이유를 10가지 이상 정하고 각 항목별로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는지를 정해서 채용하고 싶은 그런 분들한테 접촉을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가장 쉽고 빠르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내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여기 사무실에 왜 다니고 있어? 어떤 게 너한테 가장 도움이 되고, 어떤 부분이 가장 너한테 뭐 비전을 준다든지, 목표를 설정하는데 어떤 게 제일 도움이 돼? 라고 물어보면은 그분들 대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대답을 토대로 만들어서 그 컨텐츠를 바탕으로 내가 뽑고 싶은 사람한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나갔던 분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면접을 받다가 우리 사무실에 오지 않은 분들이 될 수도 있고, 다 그분들은 저희 활동을 보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전국에서 다 개별적으로도 마케팅 하고 있으니까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그분들이 뭐 답변이 없더라도 늘 우리의 잠재적인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그분들이 회사에 들어와서 매출을 만드는 게 회사가 성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오픈하우스를 할 때 거기서 채용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팀장이나 아니면 그런 뭐 사람들이 이제 다른 중개하는 분들을 만났을 때 그 현장에서 직접 채용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제안을 하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목표 세우는 거를 말씀드렸었는데 처음에 목표를 세울 때 우리 회사에 필요한 에이전트가 몇 명인지 혹은 어떤 에이전트가 필요한지를 미리 계획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올해는 뭐 임대만 담당할 사람 몇 명과 매매도 같이 할 사람 몇 명과 뭐 경력직 몇 명과 뭐 신규 몇 명과 그런 것들을 팀장님들이랑 상의를 해서, 그러니까 팀장 구조가 되고 있는 사무실에 상의를 해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몇 명이 필요한지 그걸 미리 계획을 하고 그에 맞춰서 채용 활동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죠. 사무실에 필요한 에이전트 숫자를 목표를 먼저 수립을 하고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부동산 및 중개사들을 리스팅을 합니다. 왜냐하면 꾸준하게 이 분들한테 1년에 최소 6번 이상 연락을 하려면 관리하는 장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지금 감회사 영업을 하고 있어서 각 지역별로 활발하게 마케팅을 하고 그 지역에 되게 잘하고 있는 분들은 다 저희는 좀 리스팅을 해놓고 꾸준하게 DM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을 공유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게 1년이 지나고 혹은 뭐 6개월이 지났을 때 다 피드백이 옵니다. 요즘에 뭐 어떠신지 잘 지내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아까 뭐 행사 초대하는 거 여기 있었고 중요한 건 이건데요. 그분들이랑 일단은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일단은 얼굴을 보고 미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채용을 담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리크루터는 인간적으로 좀 다가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약을 할 때는 모든 조건을 다 그 사람한테 맞춰줄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뭐 멤버십비를 면제해달라든지 수수료를 난 지금까지 얼만큼을 했으니까 뭐 80%죠, 90%죠. 사무실도 담아야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접촉해서 그 사람이 필요한 거에 대한 솔루션을 주고 이런 활동을 할 때 되게 인간적으로 다가가고 그 사람의 감정을 건드려주고 마지막에 계약할 때, 그러니까 면접 당시에 이제 조건에 협상할 때는 좀 차갑게 되게 좀 협상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면서 그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오히려 그 사람도 되게 전문적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 그래서 무작정 모든 조건을 다 맞춰주고 채용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매력이 없어 보일 수 있고, 네, 협상은 좀 차갑게 하고 그 사람 접촉할 때는 따뜻하게, 약간 그렇게 두 가지를 좀 병행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사무실 SNS 관련해서 이제 김수현 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마켓 리포트 그 지역 시장에 대한 업데이트 공유가 되게 또 사무실 계정에서 또 중요하더라고요. 미국에서도 각 가맹사별로 그 가맹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 대한 마켓 그 조사를 자주 올립니다. 늘 올리고 매달 올리고 분기별로 올리고 뭐 연간 결산해가지고 올리고 이런 거 되게 자주 보셨죠? 저희 거 보다 보면은. 그래서 국내에서도 가맹사가 그 지역 시장에서 그 지역 시장에 대한 걸 업데이트 계속 공유해 주는 게 중요하고, 이거를 하려면 결국 그 지역에서 공부를 또 해야 돼요. 조사를 해야 되고 에이전트 분들도 파밍을 열심히 해야 이 데이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 사무실의 재산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내가 면접을 보고 싶은 사람들, 내가 뽑고 싶은 사람들한테도 되게 긍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제일 쉽고 빠른 그런 콘텐츠라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비디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감정을 건드릴 때, 뭐, 사진이나 저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영상 자료들을 활용을 해서 많이 포스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재 에이전트, SNS 보다 보면 엄청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맨날 임장 다니시고, 맨날 이제 파밍 하시면서 물건 올리시고, 그런 분들을 거는 이제 지그시, 좋아요, 이런 눌러주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뭐 계약한다는 걸 이제 포스팅을 하면 뭐 축하합니다 이렇게 계속 올려주면서 나중에 저희랑도 하나 같이 해요 뭐 그러면서 좀 접촉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문자보다는 그 SNS DM의 답장 올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해요. 왜냐하면 SNS는 내가 활동하고 있는 걸 딴 사람이 볼 수가 있잖아요. 몇 시간 전에 들어왔고 이런 거를. 그리고 내가 이거를 영업용으로
영업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다른 업체에서 연락이 온다. 그런 거는 되게 잘 답장을 해준다고 하니까요. 문자보다는 또 적극적으로 SNS DM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좀 제대로 해보자면 사무실 직원 채용. 네, 여기 지금 저희 사무실 오픈 가이드가 있어요. 가면서 대표님들이 교육을 하면 저희가 사무실 오픈에 대해서 교육을 좀 해드리는데 여기 그 BOT 교육 커리큘럼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일 큰 문구로 되어 있는 게 사무실 스텝은 사무실의 핵심 인재다라는 게 있습니다. 에이전트도 중요하지만 잘 뽑은 스텝 하나가 10명의 에이전트를 이제 능가하는 그런 효율을 발휘하기도 하고요. 사무실 스텝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인재다. 이거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무실 스텝 역할은 오너가 정확하게 정의를 해줘야 한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역할 분담을 해주지 않으면 스텝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가 엄청 많잖아요. 뭐부터 해야 될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들은 스텝이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 중요한 일이 뭔지를 좀 정의를 해주는 게 제일 좋고 전반적으로 스텝의 역할은 영업 지원 업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분들이 좀 더 편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좀 더 수월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놓치는 게 없는지 이런 거 좀 체크를 해주다 보면은 사무실의 매출 증대가 가시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스텝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소통 능력이에요. 스태프분들은 저희랑도 소통을 해야 되고, 에이전트 분들이랑도 소통을 해야 되고, 고객분들이랑 소통을 해야 되고, 이제 대표님이랑도 소통을 잘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능력은 대화 능력이다. 수가 있고, 직무 예시 많죠? 보시면 잘 보이시죠? 글자는 네, 좀 작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뭐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 나뉘어 있는데 뭐 그냥 통일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뭐 정말 정형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대표님이 안 계실 때 오너의 일정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 대표님이 사무실에 안 계실 때는 스텝이 대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편하게 대해서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좀 잘 하는 스텝이 일을 잘하는 스텝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무실 홍보는 사무실 성장을 위한 핵심. 사무실 홍보가 정말 중요한데요. 사실 그 제가 카카오맵이나 이런 네이버 부동산 검색을 하면 이제 그뭐 리맥스를 검색하면 안 나오는 가면서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놓치고 있는 게 아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꼭 리맥스라는 키워드에 사무실에 나올 수 있도록 등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카카오맵이 됐든 네이버 부동산이 됐든 네.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고요. 네, 뭐 그래서 제가 중복적으로 했던 말들이에요. 그래서 뭐 특별 이벤트에서는 새로운 부동산 고객뿐 아니라 에이전트 후보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사이트 등록하는 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에이전트 온보딩인데 이제 사실 뽑는 거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신입분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리고 온보딩 이 에이전트가 들어왔을 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되게 지원을 좀 잘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한 3개월 안에 되게 이제 결과 뭐 계약이 사실 3개월 안에 계약 나오기 힘들잖아요. 근데 계약이 안 나올 때 좀 지치지 않을 수 있게끔 그리고 좀 단계별로 뭘 해야 되는지 좀 잘 가이드를 세워서 요거에 대한 것도 단계별로 목표를 세우고 가이드를 해주면 좋은데 에이전트 온보딩 프로그램은 조금 뒤쪽에서 저희 서준호 과장님이 좀 네, 연결해가지고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에이전트가 회의 그리고 교육 참여도를 얼마나 하는지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뭐 바쁘다, 임장 있다, 사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못 나올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뭐 계속 안 나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거의 높은 확률로 네,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확률도 높으니까 이런 것도 좀 꾸준히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산성. 에이전트가 꼭 뭐 계약의 횟수뿐만 아니라 지금 관리하고 있는 물건이 몇 개인지, 뭐 전속 물건이 몇 개인지, 만나고 있는 고객들은 몇 명이나 만나고 다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체크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착 기간은 3개월의 프로세스로 계획을 하고 이 3개월 동안 뭘 해야 되는지 좀 이따 뒤쪽에서 연결해가지고 설명 좀 드릴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온보딩 해주는 것도 외부에 홍보하고 그러니까 사무실의 모든 활동을 그냥 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외부에 홍보를 병행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주간 회의를 통해서 이제 원활한 소통, 그리고 다수의 인원 앞에서 물건을 발표하게 하는 롤플레이가 중요한데 이 주간 회의 때 주간 회의 다들 하시나요?
네, 중앙에 다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보통 물건 발표도 많이 하잖아요. 특히나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분들한테 이런 걸 많이 시켜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물건을 내가 직접 발표하게 하고, 셀링 포인트를 본인이 좀 개발하고 다듬어서 좀 어필도 해보게 하고, 그런 것들을 팀장님들이 보고 대표님들이 보고 스태프분들이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피드백도 줄 수가 있고, 또 이런 역할을, 롤을 주지 않으면 물건 개발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보다 선배들, 대표님들, 팀장님들 앞에서 물건을 발표하려면 당연히 준비를 할 수밖에 없고, 준비를 하려면 물건을 파밍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이건 약간 무조건 주간회의를 하고 꼭 만들어서, 네, 사무실에 좋은 문화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냥 얘기만 하고, 일방적으로 소통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같이 토론하고, 같이 또 좋은 방향 도출하고, 물건 발표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아, 저 물건은 전속 봐도 좋을 것 같아. 혹은, 아, 저 물건은 조금만 어떤 방향으로 다듬으면 좀 잘 팔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도 좀 주시고, 피드백도 주시고, 소통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파이어업 교육 내용. 파이어업이 첫날이랑 마지막 날 빼고는 다 녹화본을 보는 거죠. 저희가 혹시 파이어업 새로 다 녹화한 거 알고 계시나요? 네, 저희가 아마 지난달인가요? 네, 지난달부터는 이제 새로 녹화한 걸로 진행을 해주고 있는데, 중간에, 물론 귀찮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때 말고는 파이어업을 다시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기본적인 질문을 놓치고 가게 되는 거고, 입사한 지 3개월, 4개월 지났을 때 그런 질문들을 하지도 못해요. 왜냐면 창피해서. 네. 본인이 파이어업을 소홀하게 들었으니까 창피해서, 아, 내가 지금 이 시기에 이 질문을 해도 되나라는 지금 그런 생각을 만들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파이어업을 잘 들었는지, 저희 마지막에 시험을 괜히 만들어 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사무실에서 판단하고자, 그렇게 하고자 만든 거니까, 무조건 잘 들었는지를 체크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서류 위치, 미팅 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 알고 있는지. 이것도 저희 그 에이전트 3개월 온보딩 안에 각 중개 대상물별로 어떤 걸 미팅할 때 체크해야 되는지 저희가 이제 제공해드린 자료가 있거든요. 만약에 없으시면 요청을 해주시면 되고, 저희 공유 자료 다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뭐 사무실에 걸어놓으셔도 돼요. 어떤 물건, 뭐 내가 지금 뭐 공장장 대표님이랑 뭐 지금 미팅하러 간다.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되는지 저희가 다 뭘 체크해야 되는지를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뭐 사무실에 붙여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각종 서류도 많잖아요. 임차영서 될 수 있고 뭐 임대영서, 뭐 전속계약서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계속 잘 알려주시고, 전속계약 PPT, 전속을 받을 때도 PPT를,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롤플레이랑 마찬가지예요. 계속 전속을, 그 사람을 신뢰가 가야 전속을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이 사람한테 전속을 주고 싶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계속 잘 트레이닝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 사무실도 지금 사업 계획을 세워가지고 분기별로 체크하고 있잖아요. 에이전트 분들의 영업에 대한 목표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목표가 있어야 월별로 분기별로 체크해서 본인이 좀 더 열심히 고객을 만날 수가 있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되게 중요하고, 등록을 물건 등록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전속으로 추진할 물건을 선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의견을 모아서 최근에 뭐 거래 사례를 통계를 봐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계약이 될 수 있는 물건을 전속받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계약이 잘 될 수 있는 물건을 전속받기가 훨씬 어렵겠죠, 당연히. 근데 전속은 저희가 뭐 다른 많은 대표님들도 말하지만, 계약이 될 물건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져가도 팔 수 있는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내가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해서 빨리 팔 수 있는 거고 책임지고 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려면 스킬이 필요하고 본인의 가지고 있는 어떤 발표 능력도 필요하고 신뢰를 주는 것도 필요하죠. 이제 그런 거를 온보딩 때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필요하면 초반에는 팀장님들이든 혹은 대표님들이 좀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물건을 등록을 하면 팀장님 됐든 대표님들 됐든 전속으로 추진할 물건을 같이 선정을 해가지고 같이 전략적으로 받아줄 수 있도록 그런 걸 이제 좀 가이드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케팅 보고 현황, 그 전속받은 물건을 그 소유주에게 주기적으로 잘 마케팅을 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마케팅을 사실 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마케팅을 했던 자료들은 뭐 이메일이 됐든 고객이랑 주고받았던 문자가 됐든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보관을 해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고객이랑 뭐 마케팅 할 때 그냥 뭐 했어요 해서 했어요 끝나는 게 아니라 서면으로 그 에비던스를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혹시 모를 나중에 그 수수료 관련된 분쟁이 있어서도 그게 다 증거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전속물건 마케팅 보고를 스태프분들이 조금 더 철저하게 현황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전트가 일을 얼마나 하는지, 열심히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사실 고객을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인 것 같아요. 미팅을 얼마나 하는지. 리크루터도 리크루팅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를 한 척도가 에이전트를 얼마나 많이 만나고 면접을 얼마나 보는지. 저도 제가 영업을 하는 걸 얼마나 잘하는지 못하는지 한 척도가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랑 일주일에 몇 번 만나는지, 한 달에 몇 번 미팅을 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객과의 미팅을 얼마나 하는지를 잘 지켜보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은 척도인 것 같습니다. 3개월 이하 에이전트는 이제 파밍 열심히 하는지, 그 지역에 대한 조사를 많이 했고, 회사에 대한 조사를 다 끝냈는지에 대해 체크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아까 이건 제가 소스를 받았는데, 이제 계약 후에 고객 사후 관리도 중요하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뉴스레터라든지 그런 걸 활용해서 고객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계약한 날 거래 신고하는지를 꼭 확인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걸로 인해서 과태료를 물었던 케이스도 있었고, 그래서 뭐 직거래할 때는 뭐 거래 신고를 사무실에서 할 수 없으니까 고객한테 잘 전달했는지까지도 잘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현수막 및 중개사분들이 표시광고법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 요즘에 굉장히 이슈죠. 이 표시광고법이 저희가 아무래도 가맹사들이 대부분 중개 법인의 형태를 많이 가지고 있고 소속 중개사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근처 부동산들의 이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목을 받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영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 사무실 규모가 크다는 반증인 거잖아요. 그럴수록 저희는 중개 표시항공법 잘 지켜야겠죠.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맥스 트레이닝이나 어디든 되게 많은 곳에서 강조를 했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바이어 교육, ETS 교육, 뭐 이런 커리큘럼인데, 사무실에서 ETS 교육 하시는 가맹사가 제가 알기로 몇 곳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내용인데, 뭐 커리큘럼이 궁금하시거나, 네, 그런 여러 기타 관련해가지고 좀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좀 개별적으로 알려주시면 제가 따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사전에 받는 서류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계약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1차 안전장치이고 중개 업무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개율에서 받았는지 확인. 이거 요즘에 또 유료를 받았냐 안 받았냐도 또 시끄럽죠. 네, 그래서 꼭 중개율에서 받았는지도 스태프분들이 같이 체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각 계약서별로 어떤 부분에서 필요한지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당연히 저희 리맥스 로고 잘 사용하셔야겠죠. 로고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뭐 하이라이트를 만든다거나 사무실 이름을 더 크게 한다거나 이러면은 사실 가짜예요. 네. 오히려 지금 다 가맹 인증까지 받으신 가맹사 대표님들이니까 저희 가이드는 잘 따라주는 게 중요해요. 네. 굳이 더 눈에 잘 띄려고 가짜가 되는 그런 속담들 좋겠습니다. 네. 로고도 기울이지 말고 색깔 바꾸지 말고 네. 기본적인 내용이죠. 색깔. 이거 딱 RGB 컬러 보시면 제일 편할 거예요. 보통 그 색깔 많을 때 RGB로 제일 많이 기입하잖아요.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현수막인데, 네. 이것도 스텝방에 저희 서종 과사님이 공유해 주신 것처럼 현수막 표시한 거 관련해서도 필수 게시 내용이랑 소속 공인중개사 표시 내용을 잘 확인을 해서 네, 체크 잘 할 수 있도록 드립니다. 질문인데요. 잘못된 현수막을 찾아보세요. 어떤 게 잘못된 현수막일까요? 못 찾겠다. 도저히 못 찾겠다 하시는 분 있어요? 아, 난 도저히 모르겠다. 네, 모두가 생각하는 그것처럼 이제 가운데 있는 거였죠. 네. 그러니까 현수막도 사실 저희가 특허를 받아놓은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양식이 저희가 현수막 양식을 괜히 가이드북에 넣는 게 아니거든요. 현수막 양식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왜 저희를 따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저희가 이렇게 조금 이제 좀 더 눈에 잘 띄겠다고 양식을 바꿔버리면 저희를 따라하는 사람들이랑 동일하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죠? 네, 이런 식으로.
현수막 갖다가 대지 마세요. 다른 것도 많습니다. 심지어 여기서는 뭐 두 군데 다 프랜차이즈 중개업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 그만큼 저희 따라하고 있고 사실 뭐 미국에서는 뭐 비일비재한 일이고요. 저희 또 색깔이 또 눈에 잘 띄잖아요. 네, 뭐 차마 뭐 풍선까지는 안 넣은 것 같은데 그래서 상표동에 되게 어, 주의를 하시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많이 보게 되면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직접 본사에 리포트를 해서 이제 제재를 합니다. 현수막 떼기까지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느끼시고 현수막 양식은 꼭 지켜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마치고 그 뒤에 제휴업체 활용 방법이랑 온보딩 관련해서는 소준호 과장이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리맥스 코리아 서준호 과장입니다. 그, 제휴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정주훈 과장님께 좀 말씀해 주셔갖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휴사 견적문의로 눌러주시면은 아까 같은 페이지가 나오고 견적문의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제휴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담당자 분들 연락처가 궁금하신 분도 있어요. 특히나 뭐 부동산 114 담당자 연락처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하단에 보시면 통합 자료실 가시면은 담당자 연락처가 나와 있으니까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사실 에이전트 온보딩 사이트 활용이에요. 이거 써보신 가맹사 스텝 계실까요, 혹시? 네. 클릭은 해보셨나요? 클릭 해보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하반기 때 저희가 만든 사이트인데, 제가 이 사진 말고 사이트를 직접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시면은 여기 에이전트 온보딩, 네. 이게 끊겼나요? 지금. 보시면 에이전트 온보딩이란 사이트를 저희가 작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가맹사 단위로 조금 오래된 가맹사들은 본인 뭐 회사의 내규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이드라인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신규로 이제 가맹하신 분들은 사실 회사의 내규라든지 아니면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에이전트 분들 채용하신 다음에 사실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이제 저희가 만든 사이트인데, 이 온보딩 체크리스트 눌러주시면은 저희 12주차로 이루어져 있고 1주차부터 12주차까지 에이전트가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저희가 다 정리를 해 놨습니다. 1주차에는 뭐 SNS 계정도 생성을 해볼 거고 파이어 교육도 들으라고 독려를 하실 거고 여기 보이시면 관련된 사이트 관련 링크로 다 걸어 놨어요. 클릭하시면은 바로 관련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 다 파이어 교육 나와 있고요. 2주차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근처에 자리 익히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ETS 교육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회사 내부에 있는 분들과 네트워킹도 하시고, 이런 식의 활동들을 하시라고 저희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3주차도 보시면은 역시나 ETS 교육 계속 이어서 들으시고, 엑스 트레이닝도 이제 시청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팀이 있다면은 팀도 배치를 할 거고요. 그래서 리서치 프로그램 사용법도 한번 숙지를 해보실 겁니다. 관련 링크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리서치 사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다 정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파일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3주차에 하는 게 좀 많죠. 미리 익혀보고 협력업체, 방금 말씀드린 협력업체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파악도 해보시고 그리고 4주차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외부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이제 한 주 계획을 세워서 그 주에 뭐를 해야 하는지 담당 지역도 설정을 해보고 뭐 리서치 물건 등록도 한번 해보시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진행이 됩니다. 그 필드로 직접 나가서 필드에 뭐 임장을 해본다든지 이런 걸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5차에는 뭐 타겟 지역도 설정을 해보고 직접 뭐 매수인, 매도인 아니면 임대인, 임차인과 미팅도 해보시고 관련 사이트 좀 클릭을 해보시면은
영업 활동 관리표라는 게 나와요. 이런 걸로 해서 본인이 직접 목표한 건 얼마고 지금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달성을 했는지 이런 거를 조금 에이전트 분들한테 좀 작성을 하게 시키시면은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5주차에는 쭉 이런 활동들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명함은 얼마나 받았는지, 전속 제안을 해봤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사무실 스태프 분들께서 같이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주차까지 하고 6주차부터는 이제 1주차부터 5주차까지 해왔던 활동들을 다시 한번 쭉 복귀해서 이제 매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주차부터 12주차까지 계속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관련된 사이트 다 저희가 이게 연결을 해놨으니까 편하게 한번 클릭해 보시고 어떠한 자료들이 있는지 한 번씩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조금 정보를 전달 드렸는데 혹시나 질문사항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3개월이 가장 중요하잖아. 휴업이 3개월이. 네. 사실 저도 중개법인 잠깐 다녀봤는데 나가실 분은 1, 2개월이면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3개월 이상 다니신 분들은 최소 6개월, 1년, 2년 이렇게 다들 계시더라고요. 초기 3개월을 유지시키는 게 사실 중요한데 가맹사에 내규가 없다든지 아니면 가이드라인이 없으면은 사실 금방금방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코리아에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드린 거고 여기 다운 받으셔서 필요한 자료들은 그 가맹사 내부에서 맞게 좀 수정을 해주셔도 되고요. 이런 사이트를 조금 이용을 해주시면은 좀 더 원활하게 직원들을 유지시키는데 좋으실 것 같아서 저희 코리아에서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한 번씩 한번 방문하셔서 한 번씩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에서 들으신 분들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퇴근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